안녕하세요. It's okay. 민성입니다. 이 인사를 되게 오랜만에 하네. 오늘은 제가 아이패드 액세서리 하울을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아이패드 에어 5세대를 실제로 구매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애플 펜슬 꿀팁 영상도 찍고 아이패드 프로랑 비교하는 영상도 찍고 아이패드 에어 언박싱 영상도 찍고 제가 아이패드를 매번 사면서 느낀 거는 아이패드는 이 기기 자체로도 되게 비싸고 큰맘 먹고 구매를 하는 게 맞지만 이게 애플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아이패드를 사는 것도 사는 건데 그 외에 추가 액세서리를 사는 것도 또 일이에요. 생각보다 아이패드 사면 살 게 엄청 많더라고요. 파우치 사야 되지, 보호 필름 사야 되지, 애플 펜슬 사야 되지, 애플 펜슬 펜촉 사야 되지. 애플의 큰 그림, 애플의 특징인 것 같은데 애플 제품을 사면 기타 관련 액세서리 사는 것도 돈이 꽤 많이 나가가지고 이게 또 돈이 어지간히 드는 게 또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이패드 에어를 사면서 저도 실제 유저로서 실제로 구매한 액세서리들을 추천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이렇게 리뷰를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파우치나 뭐 케이스 같은 거 여러 개 사고 이런 게 좀 돈이 아까워가지고 막 여러 개 사가지고 그중에 막 추천해드릴게요 이건 아니지만 제가 실제로 구매하고 잘 쓰고 있는 아이패드 액세서리를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 먼저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한 적 있는데 콤포지션 그 노트북 알죠? 실제 그 노트랑 똑같이 생긴 케이스예요. 여기 애플 펜슬을 넣을 수 있는 이 구멍도 있는데 단점이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애플 펜슬 케이스를 끼웠다 하면 이게 두꺼워서 안 들어가더라고요. 진짜 애플 펜슬 케이스를 끼우지 않고 그대로 쓰시는 분들만 여기 애플 펜슬 구멍에 넣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 케이스는 제가 되게 사고 싶었던 게 제가 ENFP라서 뭔가 액세서리를 살 때 심플한 것도 좋지만 뭔가 사는 김에 좀 튀고 유니크한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건 너무 실제로 이렇게 들고 다니면 진짜 그냥 노트 같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쟤 되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인가 보다. 제가 필기 열심히 했나 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뭐랄까 되게 유니크해서 사보고 싶었던 제품이고요. 이게 사실 디자인 때문에 산 거라서 뭐 그렇게 기능적으로 큰 장점도 없고 그렇게 큰 단점도 없는데요. 이렇게 세워서 또 거치대처럼 각도 조절해서 쓰실 수 있긴 한데 여기 이 케이스 소재가 되게 얇아서 좀 흐물흐물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딱 엄청나게 고정해준다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급하게 이렇게 거치대로 쓸 수 있을 정도긴 해서 이 케이스는 좀 대학생분들이나 중고등학생분들이 특히 들고 다니면 되게 진짜 노트 같을 것 같아서 뭔가 선생님한테 아이패드 이거 안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요즘엔 아이패드 안 걷나?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 디자인도 되게 꼼꼼하게 잘 돼 있어요. 이 노트의 시그니처인 이 검은색 얼룩말, 이 흰색 얼룩 같은 것도 되게 잘 되어 있고 막 엄청나게 고급스럽다 그런 티는 나진 않지만 이 소재가 되게 얇아서 딱 가격 대비 적당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제가 여기 천이 좀 흐물흐물한 소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게 아이패드랑 여기 따로 자석으로 고정되는 그런 게 아니라서 이렇게 들고 다니다 보면 이렇게 되게 잘 열려요. 그래서 뭔가 좀 전체적으로 흐물거린다라는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이 가격 대비 뭐 엄청 나쁘진 않은 것 같고 그냥 무난하지만 적당히 유니크하게 들고 다니기 좋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도 역시 케이스인데요. 이건 케이스는 아니고 파우치예요. 이 케이스도 사실 지난 영상에서 살짝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또 되게 유니크한 거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패딩 파우치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총 12개의 작은 네모가 이렇게 갈라져 있고요. 이렇게 되게 말랑말랑한 그냥 흔히 아시는 그 패딩 알죠? 우리가 실제 겨울에 입는 그 패딩이랑 되게 비슷한 소재예요.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초록색, 이 쨍한 초록색 컬러가 너무 이렇게 뭔가 시선 집중이랄까? 뭔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다른 컬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초록색에 여기 테두리는 검은색 이 조합이 너무 유니크하고 또 심플하고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고 또 디테일하게 여기 왼쪽 하단에는 이렇게 흰색 천 같은 게 또 덧붙여서 있어서 이게 없었으면 자칫 되게 좀 더 저렴해 보였을 것 같은데 이런 디테일이 또 있음으로써 이런 거 말하니까 뭔가 좀 패션 유튜버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흰색 천이 있어서 뭔가 좀 더 디테일이 있고 좀 너무 저렴해 보이지 않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저렴하지도 않았어요. 이 파우치가 생각보다 비쌌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3, 4만 원대? 근데 겉은 이렇게 패딩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좀 단단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안에가 여기 이렇게 천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해주는데 이 천이 되게 흐물거리는 소재여서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공간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쪽에는 아이패드를 넣고 한쪽에는 뭐 연필이나 에어팟 같은 이런 소품 넣기도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구독자분께서 이거 보시고 크기가 얼마만한지 여쭤보셨는데 이 아이패드 에어 5세대 10.9인치 아이패드 에어 5세대는 당연히 이렇게 쏙 들어가고요. 이게 크기가 아이패드 에어 5세대를 넣었을 때도 위에 이만큼이 남아요. 그래서 엄청 커서 아이패드 프로도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크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이거는 제가 사놓고 많이 못 쓴 게 제가 아이패드를 들고 나갈 일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거의 집에서만 써가지고. 그래서 많이 못 쓰긴 했지만 이렇게 아이패드 넣고 지퍼를 이렇게 싹 잠근 다음에 이렇게 들고 다니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 하지만 요즘같이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조금 계절감이 맞지 않아서 더 더워 보일 수도 있지만, 겨울이나 이게 좀 쌀쌀한 그런 봄만 돼도 이렇게 들고 다니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크기가 되게 크기 때문에 대학생 분들이나 좀 이동할 일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 아이패드뿐만 아니라 에어팟, 핸드폰 같은 것도 한 번에 넣어 다니기 너무 귀여울 것 같은 파우치입니다. 자, 그 다음은 제가 얼마 전에도 영상에서 당근마켓으로 샀다고 했던 이 아이패드용 정품 매직 키보드인데요.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 그 매직 키보드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아이패드 파우치랑 케이스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사실은 사놓고 쓸 일이 정말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선 제가 아이패드를 거의 집에서만 들고 다니고 휴대할 일이 정말이 아니지. 그냥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취준생이기도 하고 어디 밖에 나가서 카페에서 공부할 일도 없고 주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아이패드를 밖에 들고 나갈 일이 없어서 케이스랑 파우치를 거의 쓸 일이 없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이 아이패드 정품 매직 키보드를 사면서 그 외에 케이스나 파우치를 들고 다니는 일이 정말 없어졌어요. 그만큼 제가 이 정품 아이패드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실 망설여지는 이유가 가격이 너무 비싸요. 이게 정가가 38만 원인데 저는 당근마켓으로 26만 원에 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당근에 찾아보시면 정말 진짜 물건이 많아요. 진짜 이것도 거의 새 상품이라고 해서 제가 산 거고, 내 아이패드랑 호환되는지 그 여부만 잘 확인을 하시면 당근에서 사는 게 더 솔직히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 생돈 38만 원 주고 샀으면 거의 40만 원인데, 아니 무슨 아이패드도 거의 몇십만 원인데 이 키보드가 40만 원이면 너무하잖아요. 솔직히 이거 당근에서 26만 원 주고 사는 것도 너무 비싸서 아까웠지만 진짜 이거는 그 값어치를 합니다. 이게 진짜 애플은 정품 이런 거 케이스를 너무 잘 만들어. 아이패드 뒷면에 보시면 여기 점 3개 은색 동그라미가 있죠. 여기가 커넥터라서 이렇게 딱 연결을 해주시면 바로 붙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이패드를 되게 맥북처럼 쓸 수 있는 키보드인데요. 사실 요즘은 블루투스 키보드, 뭐 로지텍 K380이나 꼭 애플 정품이 아니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나온 좀 더 저렴한 아이패드 키보드가 정말 잘 나와 있잖아요. 저도 로지텍도 써보고 다른 아이패드 키보드도 써봤는데 이거는 솔직히 이 정품만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유일한 단점이 가격이에요. 그리고 정품 중에 조금 더 저렴한 모델 중에 이 트랙패드가 없는 모델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왕 사실 거라면 돈을 조금만 더 보태고 이 트랙패드 있는 모델로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트랙패드가 있음으로써 아이패드를 정말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쓸 수 있는 아이패드의 퀄리티가 높아진다 해야 되나? 그냥 문서 작업할 때나 그냥 아이패드로 웹서핑을 한다거나 쇼핑을 한다거나 뭐 아이패드를 쓸 때 이 키보드가 있으면 진짜 훨씬 편하게 쓸 수 있는데요. 그냥 작은 맥북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아이패드는 이렇게 키보드 없이 제품 자체만 들고 있으면 키보드 타자 입력할 때도 되게 이게 좀 넓어서 좀 불편하고 오래 걸리잖아요. 애플 펜슬로 이렇게 타이핑하기도 되게 번거롭고, 근데 이 키보드가 하나 있으니까 진짜 그냥 무슨 노트북 쓰는 것처럼 이렇게 타다다다닥 입력하면 되니까 진짜 아이패드의 업무 질이 좀 되게 올라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 트랙패드는 또 말해 뭐해. 이 트랙패드로 화면 전환하고 줌인하고 줌아웃하고 확대 축소 이런 게 되게 이게 진짜 생각보다 진짜 편해요. 그래서 이 아이패드 정품 키보드는 한 번 써본 사람은 있어도 그 뭐라 그러지?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무튼 진짜 이거 아이패드 사면 무조건 사야 되는 액세서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 제품이 좋은 게 무엇보다 비싼 애플에서 나온 정품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튼튼해서 웬만해서는 고장 안 날 것 같고 되게 고정도 잘 해줘요. 그리고 꼭 키보드를 안 쓰더라도 이렇게 각도 조절을 해서 거치대로도 쓸 수 있고요. 물론 각도 조절이 이게 끝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닫았을 때 이 제품을 앞뒤로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약간 케이스의 역할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패드 정품 키보드 사고 나서는 따로 케이스나 파우치를 안 들고 다닌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키보드도 있고 이렇게 보호해주는 케이스도 같이 들고 다니는 느낌이기 때문에 진짜 이 아이패드 정품 키보드는 진짜 꼭 사세요. 진짜 너무 좋아, 진짜로. 다만 단점이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비싸요. 거의 40만 원 가까이 하기 때문에 꼭 당근으로 저렴하게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무게가 상당히 무거워집니다. 근데 저는 주로 집에서 쓰고 주로 휴대해서 밖에 나가진 않기 때문에 이 무게가 그렇게 저한테 큰 단점은 아니었지만, 이게 좀 생각보다 키보드에 무게가 있어서 이 제품이 되게 무거워진다는 점,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 정품 키보드는 진짜 물건이에요. 제가 오죽하면 그날 바로 가서 당근에서 샀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건 짱이야. 너무 잘 만들었어. 아, 그리고 장점 하나 더 있다. 이 키보드 자체를 충전을 할 일이 없어요. 보통 다른 블루투스 키보드 같은 경우는 충전을 해야 한다거나 건전지를 갈아줘야 한다거나 이런 충전에 대한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근데 안 그래도 아이패드 충전해야 되지, 애플 펜슬 충전해야 되지, 충전할 게 너무 많은데 키보드까지 충전하면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키보드 방전되면 또 짜증나고. 근데 이 제품은 충전을 할 일이 없어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생각보다 진짜 좋았어요. 아무튼 이건 진짜 너무너무 강추입니다. 그 다음은 여기 종이 필름인데요. 아이패드를 솔직히 이 필름 없이 쓰시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제 주위에도 보면 아이패드가 상처나 스크래치 날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기도 하지만 필름을 대부분 다 부착을 하고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패드 유저한테 선택지가 크게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장 기본인 그 강화 유리 필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이 질감 필름입니다. 이 종이 질감 필름도 굿노트랑 아이패드를 필기하는 게 핫해지면서 되게 핫해진 그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아이패드 에어를 구매를 하면서 우선은 그 유리 필름을 샀어요. 아, 뭔가 종이 필름 하면 흔히 걱정하시는 화질 저하? 그리고 뭔가 지금 나는 학생도 아니고 그냥 취준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필기할 일이 엄청 많은 것 같진 않아서, 그러니까 그냥 일반 유리 필름을 사자 해서 실제로 유리 필름을 샀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그냥 종이 질감 필름 사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종이 질감 필름을 구매를 했는데요. 제가 쓰고 있는 건 이 넬나에서 나온 종이 필름입니다. 이 넬나는 제가 같이 한번 촬영한 적도 있는 유튜버 리진님께서 만드신 브랜드예요. 그때 같이 촬영하고 나서 실제로 이 넬나 종이 필름을 처음에 선물 받아서 써봤는데 너무 좋아서 제 지인들 생일 선물로도 진짜 구매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이패드 종이 질감 필름은 넬나지 해서 제가 직접 제 돈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하면 막 다른 종이 질감 필름을 엄청 많이 써본 게 아니라서 다른 거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종이 질감 필름이라고 하시면 걱정하시는 그 화질 저하도 전 크게 못 느꼈고, 무엇보다 제가 이 유리 필름에서 종이 질감 필름으로 온 게 이 빛 반사라고 하나요? 그게 없어서 너무 좋아요.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이렇게 영상을 보거나 이걸로 뭔가 작업을 할 때 형광등 아래에 있으면 빛 반사가 엄청 심하잖아요, 보통 아이패드는. 그리고 지문도 엄청 많이 묻고, 그래서 막 괜히 아이패드가 더 더러워 보여서 계속 닦아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이 질감 필름은 지금 이렇게 빛 반사도 되게 덜한 거 보이시죠? 지금 앞에 이 조명이 있는데도 빛 반사도 되게 덜하고, 지문 같은 것도 물론 묻긴 묻지만 그 지문에 땀이라고 하나? 그게 거의 안 묻는 소재여가지고 아이패드가 좀 더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종이 질감 필름 사니까 괜히 막 필기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괜히 막 필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확실히 유리 필름보다는 이 종이 질감 필름이 훨씬 낫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남는 시간에 독서를 많이 하려고 노력 중인데, 책 읽을 때도 아이패드가 있으니까 종이책으로 읽게 되잖아요. 그럴 때 확실히 유리 필름보다 이 종이 질감 필름이 조금이라도 더 이 눈의 피로도도 저하되고 진짜 필기할 때도 진짜 종이에 쓰는 것 같아서 저는 아마 이 종이 필름만 계속 쓸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필름으로 갈아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애플 펜슬 메탈 펜촉이랑 조합이 진짜 최고예요. 진짜 미쳤어요. 이거 진짜 극락이야. 진짜 이건 꼭 경험해보셔야 돼요. 아무튼 추천드리는 아이패드 넬나 종이 필름입니다. 이 넬나 종이 필름이 또 좋았던 게 이 종이 필름을 사면 한 번에 2매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안에 무슨 쿠폰도 들어있어요. 이 안에 이렇게 쿠폰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쿠폰을 QR코드로 인식을 하면 이 넬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굿노트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이 종이필름 사는 김에 공짜로 굿노트 서식까지 받으면 개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넬나 종이필름을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종이필름 하니까 생각난 게 이 메탈 펜촉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애플 펜슬 2세대에 이 메탈 펜촉을 껴놨습니다. 이 메탈 펜촉은 솔직히 말하면 살 생각은 없었는데 제가 이 종이 필름 살라고 넬나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뭐 메탈 펜촉이 곧 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고 보니까 옛날에 제가 아이패드 6세대 처음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애플 펜슬에 필기할 때 좀 더 필기감을 올리기 위해서 끝에 무슨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고 막 그랬어요. 그랬던 적이 있는데 요즘은 아예 이 펜촉을 갈 수 있도록 펜촉이 아예 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써보고 싶은 거예요. 특히 이 종이 질감 필름이랑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소문으로는 이게 입소문도 많이 타고 해서 뭐 금방 품절이 되었다는 소문도 있는데, 이 메탈 펜촉은 처음에 썼을 때는 뭐야 이게 맞나? 되게 어색하거든요. 이게 애플 펜슬에서 내가 평소에 느끼던 질감이 아닌데, 근데 이 종이 질감 필름이랑 같이 쓰잖아요. 진짜 미쳤습니다. 이게 되게 이거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까? 들리시나요?
메탈 펜촉이니까 이 끝부분이 진짜 이렇게 메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기할 때 진짜 그냥 일반 펜으로 필기하는 느낌? 괜히 막 공부도 더 잘 될 것 같고 이 필기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종이 질감 필름이랑 메탈 펜촉 같이 구매하시는 걸 너무 추천드립니다. 처음에는 되게 낯선데 진짜 쓰면 쓸수록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진짜 펜으로 필기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주위 친구들도 이 종이 질감 필름에 메탈 펜촉 써보더니 다 진짜 대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메탈 펜촉을 구매를 하면 이렇게 케이스를 줘요. 그래서 여기에 기존에 쓰던 그 애플 펜슬 펜촉을 넣을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펜촉을 다시 안 갈아탈 것 같아요. 이 원래 기본 펜촉도 너무 좋긴 하지만 이 메탈 펜촉을 한번 써보면 필기할 일 많으신 분들한테는 진짜 극락가는 길이기 때문에 또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공부량이 많아서 필기 많이 하시는 분들, 뭐 애플 펜슬로 그림을 많이 그린다던가 애플 펜슬을 쓸 일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진짜 이 종이 질감 필름이랑 메탈 펜촉 한 번만 써보세요, 여러분. 진짜 제가 너무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이 모나미 애플 펜슬 케이스인데요. 이것도 너무 귀엽죠. 최근에 모나미랑 엘라고에서 콜라보해서 만든 이 모나미 애플 펜슬 케이스인데요. 이거는 그냥 진짜 너무 귀여워서 샀어요. 안 그래도 애플 펜슬도 이렇게 생으로 들고 다니기엔 너무 비싼 연필이잖아요. 그래서 애플 펜슬 케이스를 하나 사려고 했는데 마침 모나미랑 엘라고가 콜라보를 했다고 해서 구매를 했고 제가 구매할 때 당시에는 한 3주 정도 기다려야 되는 예약 발송 제품이었는데 지금은 아마 바로바로 구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거는 별거 없고 그냥 진짜 디자인 때문에 산 거라서 되게 귀엽고 이게 실리콘 소재라서 좀 먼지가 잘 붙긴 하는데 다만 이 실리콘 케이스를 애플 펜슬에 이렇게 끼우고 뺄 때 너무 뻑뻑한 거예요. 진짜 너무 진짜 이걸 엄청 힘을 줘서 껴야지 겨우 들어가기 때문에 이 케이스를 빼는 것도 일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 케이스를 안 빼고 싶어. 진짜 너무 뻑뻑해서. 근데 댓글에 보니까 구독자분께서 로션을 바르고 넣으면 좀 부드럽게 들어간다라고 하셨는데 다음에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되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서 진짜 그냥 모나미 펜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다만 조금 아쉬웠던 게 애플 펜슬에 이 모나미 케이스를 씌우고 이렇게 아이패드에 부착을 하면 조금 부착하기가 조금 힘들어져요. 물론 이렇게 지금처럼 부착은 잘 되거든요. 그 정도 잘 되는데 기존에는 애플 펜슬을 그냥 이렇게 탁 해서 고정할 수 있었다면 이 제품은 아무래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조금씩 각이 져 있기 때문에 거치할 때 조금은 제한이 있는데 그렇게 큰 단점은 아니고요. 보이시죠? 이렇게 되게 잘 붙습니다, 지금도. 제가 오늘 촬영하기 전에 이렇게 스토리에도 막 올렸었는데 실제로 구독자분들께서 이 넬나 종이 필름이랑 모나미 애플 펜슬 케이스 샀다고 인증 많이 해주셔서 너무 뿌듯할 따름입니다. 아 그리고 이 아이패드 거치대도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안 그래도 아이패드 거치대를 하나 사려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네이버 쇼핑에서 이 아이패드 거치대가 뭐 오늘 저녁에 라이브 쇼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5%인가 10% 좀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해서 실제로 제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막 댓글도 달고 이렇게 이벤트 참여해 가면서 구매한 제품인데요. 니케라는 브랜드의 아이패드 거치대이고 3만 원 후반? 4만 원 초반대였던 것 같아요. 이 제품이 이미 후기도 되게 많고 평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패드를 이렇게 딱 갖다 댔을 때 자석으로 되게 고정을 잘 해줍니다. 그래서 책상이나 모니터 옆에 두고 쓰기 되게 좋은 아이패드 거치대이고요. 제품이 좀 무겁긴 한데 이런 거치대는 솔직히 들고 다닐 일보다는 집에서 두고 쓰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무게가 그렇게 단점이 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특히 좋았던 게 이렇게 가로도 되지만 이렇게 360도 회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각도 조절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숭 뒤로 그래서 이렇게 팀플 같은 거 하다가 이렇게 앞사람한테 내 의견을 전달해야 할 때 이렇게 바로 돌려서 아이패드 공유할 수 있는 물론 그런 경우가 많진 않겠지만 저도 처음에는 이 아이패드 거치대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싶진 않아서 4만 원 초반? 이게 사도 될까 싶긴 했는데 제품도 되게 튼튼하고 360도 회전되는 거나 이렇게 좌우로 앞뒤로 회전되는 것도 그렇고 되게 튼튼하고 좋은 제품이라서 돈이 아깝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패드 얘기 나온 김에 굿노트 많이 쓰시잖아요. 굿노트 서식도 제가 몇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둘 다 넬나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요즘은 굿노트 서식도 무료든 유료든 되게 다양한 곳에서 판매를 하는데 어차피 회원가입한 김에 여기에 되게 예쁜 굿노트 서식이 많아서 직접 다 제 돈 주고 구매를 했거든요. 그중에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 먼슬리 플래너인데요. 저도 막 다이어리를 막 엄청 막 예쁘고 막 아기자기하게 꾸미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정말 딱 필요한 것만 넣는 스타일이라서 최대한 뭐 꾸며보려고 하긴 했지만 이게 제가 실제로 써봤던 굿노트 서식 중에서 가장 깔끔한 플래너인 것 같아요. 월별로 적을 수도 있고 데일리로 쓸 수도 있어서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 링크 기능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추천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독서 기록장인데요. 제가 요즘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독서 기록장도 굿노트를 한번 써보고 싶은 거예요. 이 애플 펜슬 펜촉이 너무 좋아서 계속 뭔가 써보고 싶은 거야, 아이패드로. 이 독서 기록장도 막 이것저것 다 써봤는데 결국에는 그냥 유료가 가장 낫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직 5월
달에는 책을 4개밖에 안 읽었지만 이렇게 맨 앞에는 책 리스트로 쓸 수 있고 달과 육펜스를 쓴 그 서머싯 mom이라는 작가의 케이크와 맥주라는 책을 읽다가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인물 관계도를 괜히 그려보기도 하고 여기에는 출판사, 작가, 언제 읽었는지 그리고 좋았던 구절 이런 것도 적어놨고 줄거리 느낀 점도 부끄럽지만 이렇게 작게 적어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추천드린 제품들은 다 제가 직접 제 돈 주고 산 그리고 실제로 잘 쓰고 있는 제품들이고요. 여러분들께서 또 어떤 아이패드 액세서리 잘 쓰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저도 한번 찾아보고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앞머리 떡치는 게 촬영할 때 계속 이렇게 신경 쓰여서 기분이 썩 좋진 않은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안녕.